4월 16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픽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양자 암호 쪽하고 보안 쪽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징이라고 하는 양자 암호,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보완할 수 있는 OS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양자 컴퓨팅의 보완제로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과연 얼마나 실용화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갑자기 모델을 내놨다고 해서 양자 컴퓨팅이 급하게 전격적으로 상업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들은 좀 쉽지 않을 거고, 또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사용되는 용도가 일반적인 용도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저도 양자 컴퓨팅의 동작 원리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양자 컴퓨팅의 굉장히 미묘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형태를 지금까지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 350억 개짜리 파라미터 모델이니까 35B 모델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조금 큰 컴퓨터에선 다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양자 컴퓨터에 얹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어떤 형태로 구체화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델을 개발해 놨으니 이걸 활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로 봐서는 그게 이게 상용화되는데 속도가 좀 걸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색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특히 요즘에 엔트로픽에서 모델 개발하거나 상품들을 개발하는 속도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서 엔트로픽에서도 다 자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토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미토스 저기들이 좀 강력한데, 성능이 좀 강력하고 에이전트 모델로 상당히 좀 유망하긴 한데, 일반 공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엔트로픽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발표한 대로 그런 정도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왔던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해커로서의 에이전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공개하는 순간에 모든 방화벽들이 파괴되는 그런 형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엔트로픽에서 지금까지 순 이상한 얘기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도 업계에선 빅5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업체고, 최근에는 또 클로드 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촉망받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성능이 입증되었다라는, 물론 잘못된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오폭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쟁에서도 증명된 성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중에 어떤 문제들,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으로 암호화 체계를 만들게 되면 양자 암호가 되는 거라서 뚫기 힘든 암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단초는 엔비디아가 제공을 했고, 또 그거를 그 양자 암호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미토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또 엔트로픽에서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게 다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두 개가 다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컴퓨팅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킹 당하는 것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런 식으로 쉽게 되겠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그쵸. 신기술은 매번 나오는데 신기술이 그 만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세상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과연 이게 어떤 영향들을 앞으로 가져오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고 보다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게 또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근데 저희가 또 이해를 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양자암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허당이 좀 심한 게 양자암호하고 아마도 광통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광통진 쪽이 앞으로 전망이 밝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 수준을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오른 종목들도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작전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안하고 그 IT 쪽 하는 업체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상한가를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과연 미토스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물론 보안에 대한 강조점들이 더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과연 그 무차별적인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책을 가지고 그것을 수익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큐리티 업체들 굉장히 많죠. 기존에 근데 우리나라 시큐리티 업체들 사실 뭐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은행권 관련해서 정말 되게 헛짓을 하면서 괜히 돈 번 회사들도 많아요. 그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뭐 이것저것 많이 깔아야 되죠. 그거 누가 개발하겠어? 보안업체들에서 다 개발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 개발해서 의무사항이라는 것들 통해서 약간 카르텔처럼 금융권과 정책과 금융권과 그 보안업체들이 카르텔처럼 눈먼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저는 보안업계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거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그 보안업체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저도 뭐 이렇게 쉽사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의 보안업체의 상승도요 사실상 한때 바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보안 관련된 그렇잖아요. 실제로 수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수익을 누릴 수도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보안업체들이 지금의 상승대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두 가지 다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좀 냉소적이고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지금 보안업체의 상승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그냥 테마 중심에 올라가는 거죠.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승이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통신도 아마 조금 있으면 증명이 될 겁니다.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 ADR 쪽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 추진하고 있죠. 그 관련된 거 그리고 TSMC 호실적 같은 것들이 반도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렸는데 결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요? 전망이 좋으니까 수익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소부용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이나 세계 반도체 시장과 연결이 되어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만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 매출이 앞으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거는 종목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진짜 앞으로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미래산업재편하고 자율주행 로봇 성장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계속 갈 거고요.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앞으로 그
지금까지 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너무 많이 과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또 약간 전쟁 피로감 누적되면 또 조정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모레 주말 사이에 어떤 전쟁에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솔직히 이 상황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예, 석유 수급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선 전력 설비는 계속 빅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전력 설비 전선 쪽은 제법 빠른 시간 안에 실적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백화점 소매 유통 여행도 마찬가지로 방한 외국인과 내수 회복 기대감 같은 것들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백화점 소매 유통 여행 같은 경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전쟁과 관련해서 올라갔거나 전쟁에 의해서 억눌려 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그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걔네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대표 종목들이 조금씩 다들 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자 컴퓨팅 제외하고는 다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거 없는 테마들이 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죠. 뭐